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한능검 강사 윤성종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제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지 단기간에 8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우리 한능검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한능검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누가 어떤 사건을 언제 일으켰다. 주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는데 그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 한능검에서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요 사건이 이 사건보다 앞에 일어났어, 뒤에 일어났어, 이거를 주로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차라리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쉽게 공부도 쉽게 하고 쉽게 답을 하는데 순서를 물어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험생들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상대적인 순서를 외워야 돼. 상대적인 순서. 상대적인 순서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삼국시대의 그 정치사의 왕들 있죠. 왕들이 한 일 쭉 나옵니다. 그것도 나라도 세 개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으니까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사건을 먼저 기억을 한 다음에 여기에 따른 상대적인 순서를 기억하면 쉽게 삼국시대를 너무나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순서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대 가수들의 활약, 그 순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가수가 BTS가 가장 유명하죠. 역대 가장 유명한 가수가 BTS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BTS만큼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가 그 이전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서태지 이전에 가장 유명했던 가수는 조용필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가수 조용필, 그 다음이 서태지, 그 다음이 BTS라고 먼저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건 3개를 자리를 잡은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녀시대의 지는 언제 발표된 노래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만 답을 할 줄 알면 되냐면 소녀시대 지는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 이후에 나왔던 노래야. 아니면 소녀시대 지는 BTS의 피땀 눈물 이전에 나왔던 노래야. 이 정도로만 대답하면 되지 소녀시대 지가 몇 년도에 발표되고 이딴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언제 나왔던 노래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 대답해보세요. 그렇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 다음 그 이후에 나왔던 노래야. 내지는 서태지의 환상 속의 그대 그 이전에 나왔던 노래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사실, 자리를 잡아야 되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만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어떤 게 있는지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외워야 될 내용들, 순서를 먼저 챙겨야 될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안 중요한 건 아예 보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삼국시대 외울 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조용필, 서태지, BTS급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자리를 잡아야 돼.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한국사 조금 공부하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알 거예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각각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라는 거 정도는 아실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요. 백제 전성기 때 왕은 백제의 근초고 왕이고 고구려 때는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장수왕이고 그 다음에 신라 때 전성기 때 신라왕은 진흥왕이다라는 거를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 4세기의 어떤 사건을 물어보고 싶은데
근초고왕을 노골적으로 그 문제의 사료에 제시를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다 알아차릴 거 아니야. 근초고왕 이거 4세기 아니야? 그리고 가령 장수왕이 나오면 우리 수험생들도 이거 5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은 근초고왕, 장수왕, 진흥왕을 시험에 내는 것보다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이 각각의 전성기 때 왕의 이웃한 나라의 왕이 한 명씩 죽은 왕이 있어요. 전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죽은 그 왕들이 중요해. 자, 근초고왕 전성기 때는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원한을 품고 죽습니다. 이 고구려의 왕이에요. 그리고 고구려의 전성기 장수왕 때는 그 이웃한 백제 왕이 괴로워하면서 죽어요. 괴로왕. 그 다음에 신라의 전성기 때는 진흥왕 이웃인 백제의 성왕이 성을 내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사실은 출제위원들은 이 전성기 때의 내용을 물어보고 싶지만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정말 BTS급, 서태지급, 조용필급은 누구란 얘기야? 그렇지. 이 죽임을 당하는 왕을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외워야 돼. 이걸 뭐 당연히 아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사료에 누가 죽었대. 어떤 왕이 죽었어. 그럼 이게 계로왕이야? 그럼 이거 5세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까 우리가 조용필, 서태지, BTS를 기억하듯이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는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 어떤 거? 그렇지.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이고 5세기 때는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이고 신라의 전성기 6세기 때는 진흥왕이 성을 죽였다. 먼저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국천왕의 진대법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요 4세기 이전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 다 맞춘다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백제의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한 건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요 5세기, 6세기 요 사이에 있어. 요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장수왕과 진흥왕 요 사이에 있어. 요렇게 가장 중요한 걸 자리 잡고 요걸 기억을 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삼국시대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와 같이 뭐만 공부할 거냐면 제가 찍어 드린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순서도 중요하다고 한 거, 중요한 것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제가 범위를 좁혀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될 거예요. 엄청 단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이 외우자고요.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 다 알려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거, 그걸 위주로 외우는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앞글자 따서 뭐 이렇게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외울 수 있다면 뭐 치명적인 거 그런 거는 앞글자도 따고 별별 짓을 다 해서라도 여러분들 암기하게 만들어 드려요. 아셨죠?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하자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게 제 기출문제가 진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4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64개 핵심 주제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그 진도에 맞는 기출문제를 다 배열을 해놨어요. 수업도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출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이 점점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 형상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 푸는 요령도 생기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제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책들을 제가 직접 썼거든요.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제 강의와 책은 정말 싱크로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 아니 이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하고 책하고 많이 좀 괴리감을 느끼거나 많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출판사에서 책은 다른 사람이 내는데 저자가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던가 아니면은 책하고 좀 이렇게 강의가 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 그런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강의는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영혼을 실어서 썼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곧바로 제가 수업을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전자칠판에, 이게 실제 제 기본서예요. 그 교재를 칠판에 이렇게 띄워놔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있다, 중요한 게 있으면 줄 칠 겁니다. 줄 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거 있다, 그럼 제가 별표 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지, 이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 공부하실 때 시험에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전혀 필요 없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지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로 콕 찍어서 막 알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리가 아니라 한국사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리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는 좀 지도도 알아두세요 하는 거 몇 개 안 됩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지역사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연도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치명적인 거 있죠.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이 연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이 근대 이후에 그냥 죽는 거지, 이걸 억지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외워집니다. 연도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연도인데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자, 1919년 1919잖아. 3.1운동이 일어난 해. 그죠? 1945년 해방, 1950년 6.25 발발한 해. 외우기 얼마나 쉽습니까? 5의 배수.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1876년 876 하나씩 줄어들죠. 여기 요 해가 강화도 조약 체결된 해. 그러니까 이런 거 4개 정도 치명적이에요. 사실 이거 4개만 알아도 다른 연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연도를 좀 알아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순서를 기억할 때 그 기준점으로 사용하기 좋단 말이야. 요런 것들, 요 치명적인 거 벌써 다 외웠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근초광의 공격으로 고건왕 전사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 기본서에. 왜 적어놨냐면 그냥 이걸 외우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연도를 비교해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비교하라고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선후 관계만 여러분들이 연도를 보면서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같은 거 쓸데없이 외우지 마세요. 제가 외우라고 한 것만 외우면 돼.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하고 외우기 쉽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 없는 게 세계사 필요 없어.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제가 그냥 그 배경 같은 거는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 좀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배경 지식으로 설명을 드릴지 몰라도 이런 걸로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 같은 거 알 필요 없어. 그리고 중국 역사도 전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에 연나라라고 있어요. 그럼 연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누가 있었는지 몰라도 돼. 그냥 연나라 나왔어. 그러면 이 고조선하고 연결돼 있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 송나라, 원나라 나왔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중국의 한 나라네. 요 정도만 알면 되지.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강의하면서 물론 다 걸러 드릴 거예요. 이런 거 전혀 알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설명할 게 있으면은 설명하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뇌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수강을 어떻게 해야지 80점 이상을 단기간에 얼마 만에 획득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너무 쉬운 한능검 제 이론 강의는요, 심화 기본 통합 과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심화 시험 보시려는 분들도 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기본 한능검 시험 보시려는 분도 제 이론 강의를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심화하고 기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자, 둘 다 심화건 기본이건 객관식 5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먼저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심화는 오지선다고 기본은 사지선다입니다. 근데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찍어도 하나 정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지선다에서 모르는데 하나 찍어서 맞힌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 지문 하나 늘어났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하나 올라간 것만 해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기본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똑같은 영역에서 제가 문제를 골라온 건데 단답형 이게 단답형 문제 있죠. 이 객관식에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한 15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심화에서는 이런 단답형 문제가 답이 단답형으로 되어 있는 게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요. 거의 안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이런 서술형 지문이더라도 이거 봐봐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뭐 답의 길이는 좀 비슷하죠? 물론 이건 사지선다지만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제일 차이가 있냐면 기본에서는 자료를 줄 때 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수험생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딱 놔둬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풀면 되는데 심화에서는 요 사료를 좀 길게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험생 스스로가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찾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심하건 기본이건 간에 배우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난이도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배우는 내용에서 난이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심화가 더 어려워요. 내용은 똑같아. 중요한 문장. 이거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썼을 뿐이야. 이 심화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론 수업은 같이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자, 심화와 기본의 차이가 이게 아니에요. 심화가 어렵고 기본은 좀 쉬운데 그러니까 심화는 1강부터 64강까지 다 들어야 되고 기본은 뭐 요거는 안 듣고 1강에서 40강까지만 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렇죠. 뭐냐면은 심하건 기본이건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는 범위는 똑같이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뭐가 들어? 시험의 난이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심화는 조금 더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농도를 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진하게 공부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요? 그렇지. 간단해요. 이론 강의는 똑같이 듣고 심화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면 대비가 돼. 기본은 여기에 맞는 유형으로 기본 기출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면 대비가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강의가 그래서 이론 강의를 듣고 심화 그 진도에 맞는 심화 기출문제와 그 진도에 맞는 기본 기출문제 이렇게 구성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강의 구성이 이론 강의가 핵심 주제 64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진도별로 각각의 심화, 기본 요 기출문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요거 핵심 주제 64강이 이론 강의인데 유튜브에 요 이론 강의는 64강이 전부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들을 수가 있게 해놨어. 자, 한번 볼까요?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 순서대로 쫙 다 있습니다. 다 여기 끝까지 다 이렇게 업로드를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론 강의는 다 들으시면 돼서 이렇게 이론 강의를 다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에 따른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심화 기본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수강이 가능한데 자 봐봐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강의가 나열이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강 선사시대죠. 그러면 선사시대 다음에 바로 심화 기출문제 해설, 선사시대에 대한 심화 기출문제, 그 다음에 선사시대에 대한 기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배치를 해놨어. 자, 2강 고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 공부하고 나서 바로 심화 기출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본 이 고조선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다 배치를 해놨어요. 순서를.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봐봐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강의가 이론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 기출문제 강의가 되게끔 다 핵심 1강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 예습할 필요 없습니다. 복습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예습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수업을 들어요. 제 강의를 요 1강 선사시대를 들어. 먼저 기본서 가지고 제가 줄치라는 거 줄치고
별표치라는 거 줄치고 중요하다는 것만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봐야 돼요. 절대 눈으로 이렇게 쓱 보면 안 돼. 시험장 가서 눈으로 풀어요? 손으로 풀어요? 손으로 풀죠. 그러니까 정말 시험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비겁하게 답이랑 해설 보지 말고 혼자 힘으로 풀어봐야 돼. 혼자 힘으로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기출문제 길게 안 찍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해설을 했으니까 길지 않아요. 이론 강의 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도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그 다음에 이제 수강하는 거야. 먼저 혼자 힘으로 풀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오답 처리를 이제 하면 됩니다. 끝나면. 그러니까 예습도 할 필요 없고 곧바로 수업 들으면 되고 복습도 할 필요 없어요. 왜?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오답 처리하는 과정이 그 과정 자체가 복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각 순서마다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심화 시험을 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냥 1강 선사시대 수업을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혼자 풀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심화 기출문제 해설 듣고 그 다음에 오답 처리하면 되는 거죠. 기본은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없잖아. 심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기본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선사시대 이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 기본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심화는 들을 필요 없죠. 그냥 기본 기출문제 해설 듣고 오답 처리하고 이 순서대로 쭉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시각화하면 수업 들고 수업 듣고 심화 들으신 분들은 심화 기출문제 수업 들고 심화 기출문제 수업 듣고 심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기본은 요거 이제 심화 필요 없고 요렇게 풀면 되죠. 수업 듣고 기본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요 기본서 있잖아요.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본서를 칠판에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거 별표도 쳐드리고 여기에 줄 그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책 볼 때 책을 좀 깨끗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보라는 건 뭐냐면 강사가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표시해 놓으라고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책을 어떻게 보시는 분들이 있냐면 습관적으로 막 연필로 막 이렇게 읽었던 거 막 이렇게 책에다가 막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책 보잖아요. 그러면 강사가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은 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책에다가 여러분 스스로 뭘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는 무슨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하고 책에 쓰고 싶으면 뭐 연필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책을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기출문제가 있으면 그 답이랑 해설이 요 바로 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혼자 문제 푸실 때 답 보지 말라고 이렇게 공백을 제가 좀 놔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먼저 혼자 힘으로 기출문제 풀 때는 밑에 보지 마세요. 아셨죠? 먼저 혼자 힘으로 풀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론 강의 수강해서 기본서로 오답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64강까지 나가면 그걸 1회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강사인 제가 옆에서 문제 풀어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 아니죠. 혼자 힘으로 풀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쫙쫙 늘어나는 거예요. 절대 이 기출문제를 혼자 힘으로 푸는 걸 무시하시면 안 돼. 저희 강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효율적인 수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8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간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열흘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열흘은 1회독밖에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자, 1회독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 강의 수강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를 회독이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80점을 한번 노려볼 만은 한데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 60점에서 한 70점밖에 안 나와요. 열을 공부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이 주어져 가지고 2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80점 넘어요. 거의 확실히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두 달이 주어졌어. 60일이 주어져 가지고 3회독 하잖아요. 80점 이하가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어. 무조건 80점 넘습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령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한능공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열흘밖에 안 남았대. 시험이 열흘 뒤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 이론 강의가 64강이죠. 여기에다 이제 기출까지 딸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6.4강을 강의를 듣고 여기에 딸린 기출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도 매우 힘든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양이 너무 많고 혼자서 소화해낼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노려볼 만은 한데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근데 제 수업을 이제 열흘 동안 듣고 공부해서 80점 이상을 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평소에 한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국사를 좀 알았던가, 아니면 이전에 한능공 공부를 좀 하셨던가, 아니면은 비상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좀 그렇게 특이하게 80점을 열흘 공부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힘들어요. 열흘 주어지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30일이 주어졌다. 30일이 주어졌어요. 말씀드리지만 30일 동안 1회독 하면 안 돼. 30일이면 충분히 2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0일 정도면은 한 하루에 3.2강 정도만 들으면 되죠. 이건 충분해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20일 동안 1회독하고 1회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열흘 동안 1회독을 할 때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 들으면서 좀 아는 부분은 스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일이면 충분히 2회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충분히 맞습니다. 충분히 맞아요. 거의 대부분 다 80점 이상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달의 시간이 주어졌어. 60일이 주어졌어. 자, 제 강의를 3회독을 했는데 80점이 안 나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달 동안 3회독 하죠? 무조건 그냥 80점 이상 맞는 거야. 그거는 진짜 제가 약속합니다. 제 강의를 3회독을 했다? 무조건 80점 이상 보증해요. 제가. 아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여유 있게 1회독 해요. 그러면서 다음에 20일, 10일씩 이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아니면 뭐 30일, 15일, 15일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그냥 무조건 어떻게 80점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80점 맞으세요. 한 달 하는 것도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좀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일 가능은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 공부가 지겨워진단 말이에요. 너무 이 압박감 때문에, 그 진도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힘드니까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좀 여유 있게 두 달 정도 갖고 3회독 하시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넘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교재 구매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금 유튜브에 무료로 다 올라가 있는 요 이론 강의의 교재가 바로 요 기본서입니다. 여기에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런 내용만 실어놨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은 싹 다 뺐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기본서 중에서 가장 내용이 작아요. 왜? 시험에 나올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심화 진도별 기출문제는 무려 15회분의 전문제를 여기다 다 실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실려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서 48회부터 62회 15회분이 여기 실려 있고 충분히 연습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진도별 기출문제집도 여기 보면
48회부터 61회까지 11회분이 다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요약 강의하고 요약집은, 요약 특강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서 구매를 하시냐면, 저희 홈페이지가 www.soeasyclass예요. 너무 쉬운 강의네. 그죠? soeasyclass.com에 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soeasyclass.com으로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때 여기 교재 및 강의 구매를 눌러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메뉴가 나오면 거기서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이론 강의는 유튜브에 무료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출문제 있죠. 심화 기본, 이 기출문제는 저희 홈페이지에만 올라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서도 구매를 하시고 기출문제도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셔가지고 저는 책 한 권밖에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기본서를 한 권 사시던가, 아니면은 심화 또는 기본 기출문제 한 권이라도 사시면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할 수 있게 다 열어드립니다. 그냥 책 한 권만 사시면 열어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다 오픈을 해놨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주문하시기가 좀 까다롭다, 전자결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통장 입금을 하셔도 되는데, 요 계좌로 입금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먼저 입금하신 분이랑 수취인이랑 다르면 이렇게 따로 좀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려면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아야 되겠죠?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교재를 주문하셨는지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요게. 그래서 문자는 어디다 보내냐면 요 010-3029-818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시려면 카톡 아이디가 TCHERYON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교재를 구매하려고 하시면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소이지클래스 3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카페 이름이 뭐냐면 윤쌤이 떠먹여주는 너무 쉬운 한능검입니다. 그래서 여기 게시판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게시판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자, 요 한능검 외전이라고 이제 앞으로 제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서 카페에 연재를 할 건데, 물론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이건 뭐냐면 제가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져. 출제 빈도가 매우 떨어지는데 좀 재밌는 역사적인 사건들 있죠. 그런 거를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재미는 있는데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수업 시간에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략한 게 있다고. 왜냐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능검 외전이라 그래서 앞으로 연재를 할 겁니다. 요게 우리 카페에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지할 일이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다 공지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토론하시라고 토론의 장도 마련을 했습니다. 공부 이외에 뭐 좀 재밌는 일이 있으면 자유 게시판에 마음대로 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시판이 바로 요 합격 후기 게시판입니다. 제가 사실 강의하면서 언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냐면, 제 강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목표한 점수를 맞거나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이러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자랑도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뭐 공부 방법이나 그런 게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나 큰 성취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강의하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합격하셔가지고 여기 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역사적 인물들의 호칭을 생략하고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님, 무슨 선생, 무슨 선생님, 의사, 무슨 대통령,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부르는 게 맞겠지만, 요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도 그냥 윤봉길,
또는 뭐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이렇게 부르는 거는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이분들을 제가 경시하거나 이분들을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사과를 드릴 건데 제가 강의할 때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강의할 때 이제 예를 들 때 주로 뭐 가불병이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예를 많이 들었는데 이 가불병을 가지고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이 가불병을 호칭할 때 얘네들, 쟤네들 또는 얘, 쟤 이런 게 이제 좀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사 강의할 때 제가 조심한다고 무척 조심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강의하다가 피치를 올리다 보면 우리 조상님 뻘인 뭐 다 알고 보면 지금 역사에서 배우는 게 다 저희 조상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왕이라던가 귀족 또는 뭐 평민들한테 얘네, 쟤네 뭐 역사적 인물을 가리킬 때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게 제가 진짜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거 고칠 겁니다. 앞으로 고칠 건데 정말 이건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튼 간에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하시면 강사를 정말 좀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공부한다고 쳐봐요. 그럴 때 그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사를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도 싫어져. 그 강사를 싫어하면은 그 과목이 공부를 하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강사가 강의하다가 뭐 실수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러면 좀 너그럽게 좀 넘겨주시고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강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저를 좀 이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그래가지고 강의할 때 쓸데없이 제가 뭐 역사적인 사건 있죠. 이런 거 할 때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도 일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가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부라는 게 강의를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실 때나 마음이 이렇게 평온해야 돼. 평온해야지 머리에도 잘 들어오고 강사가 하는 얘기도 잘 들어오는데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반대하면 저도 미워질 뿐만 아니라 제가 가령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감정의 평온함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공부에.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한능검 강의하다 보면 저도 막 강의하면서 이 진짜 나쁜 놈들 막 이런 생각 막 들겠죠. 그래도 제가 욕 안 합니다. 제가 욕하는 수준은 어디까지냐면 진짜 이 이웃나라 중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참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수업을 하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냐면 아 일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죠. 중국 놈들 정말 나쁜 짓 많이 했죠. 요렇게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요. 왜? 왜냐면 거기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막 분노에 차올라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 표현만 합니다. 아셨죠? 저도 사람인데 강의하다 보면 왜 싫은 그런 쪽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평온함이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 생각, 제가 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옳다, 역사적인 인물이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점수 잘 받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열심히 강의 들어가지고 우리 꼭 한능검 시험에서 80점 이상 맞도록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